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6월 9일 월요일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진 갭으로서 지금 갭 상승이 3번이 출현하면서 계속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일 리뷰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어떤 상태에서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번 주에 내마녀의 날을 끼고 있는 주간인데 또 어떤 포인트들이 또 생겼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선 직후에 7월물 콜옵션에 대량 협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장중 라이브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KRX 야간 시장이 오픈된 날입니다.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에서 수급이 공개되면서 기존에 깜깜이 수급이었던 야간장 에서 조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개선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0.64%갭 상승 출발 후 장중에 385를 넘겼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1.71%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고채 3년물 입찰이 있었고요. 규모는 3조 9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통화안정증권 91일 물도 입찰이 있었는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일본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GDP는 연율 마이너스 0.2%로 속보치 마이너스 0.7%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하락하면서 3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소비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오늘 런던에서 개최가 되고요. 애플 WWDC가 1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립니다. 자, 코스피 목표치 상향 소식이 있었죠. 작년에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목표치였던 2,800이 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3,100으로 코스피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정 확장 정책에 의한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들도 등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16일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 높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7%로 다시 크게 낮췄던 바가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 관세 리스크 완화, 미중 성장 전망 기대감, 그리고 한국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해서 5월 16일에 상향 조정했던 겁니다. 바클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새 정부의 핵심 기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0.9%로 전망했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30일 1%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IB들은 이제 점점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은행 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5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콜옵션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단기 급등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2, 3주 내에 시행하기로 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등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며 코스피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소액주주, 소외 및 거버넌스 이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책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요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오늘 이제 당일 선물 옵션 거래 분석인데요. 일단 그 중에서 9시 17분에 체크했던 내용하고 이제 종가에 체크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의 선물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6월물과 9월물 두 개를 살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 환매수 쇼커버링으로 미결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6월물 미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6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줄기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줄어드냐였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환매수 쇼커버링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 이제 쇼커버링이 되면서 미결을 줄인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투자가 선물 신규 매도 포지션을 늘리면서 이제 미결을 이제 늘리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수급이 변동이 있었죠. 외국인이 5,600억 선까지 선물을 매수하다가 딱 절반으로 12시 나눠가지고 보면은 5,600억의 외국인 선물 매수였다가 그 반대로 9천억의 매도가 잡히면서 토탈 3,800억대의 선물 매도가 잡혔죠. 오늘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음에도 자, 이 구간 동안에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이 좀 순매도예요. 좀 의아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가의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장중에 오후장에 업데이트한 내용은 텔레그램에 파생반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종가의 업데이트는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아침에 비해, 자 아침 요 시간대에 비해 6월물 미결이 3만 계약가량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6월물 미결이 쭉 줄어들어서 3만 계약가량 축소가 되었고요. 9월물 미결은 3만 6천 계약가량이 증가했습니다. 6월물에서 9월물로 넘어간 것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금융투자는 선물 신규 매도 포지션을 늘리면서 미결을 늘렸던 것을 다시 환매수 처리를 하면서 미결을 오후장에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오후장 선물 매도는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후장 끊어서 선물 매도는 6월물로 환매도를 하면서 자 6월물로 매수 포지션을 환매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신규 포지션으로는 9월물이 고평가된 구간에서 6월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9월물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스프레드 확대된 시기에서 직접적으로 신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물은 외국인들이 그냥 신규 매도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은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9월물로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요거는 스프레드 거래가 지금 0.85로 거래될 때 이야기고요. 6월물 매수를 9월물로 즉 이제 요약하면은 6월물 매수를 9월물로 롤오버를 일부 하면서 뭐 이거는 대량이 나온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쨌든 넘어가는 모습이 오늘 기준으로 좀 나타났다. 앞으로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6월물 중에 매수 포지션이 일부 9월물로 넘어갔고요. 외국인은 그 다음에 9월물 자체는 신규 매도를 더 늘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매도가 많아졌던 거죠. 9월물 자체로는 신규 매도가 증가했는데 9월물 거래량이 약 2만 계약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9월물 선물 매수는 오래된 것 롤오버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살펴야겠죠. 아직은 만기가 지난 게 만기가 지금 며칠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 매도는 고평가 구간에서 신규 매도가 나온 거고 이거는 최신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외국인들은 9월물 매도가 오늘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간 선물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뭐 크진 않지만 현재 뭐 야간 선물 한 200억대 정도, 2, 300억 정도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35포인트 좀 올라와 있어요. 7월물 콜옵션 대량 협의 거래. 자, 오늘 요걸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월물 콜옵션 대량 협의 거래와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고점을 논하기는 이제 특정 시그널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한 방에 그런 시그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롤오버된 매수 포지션이 언제 청산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대규모 6월물 콜옵션과 7월물 신규 콜옵션의 청산 여부가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워낙 6월물과 7월물로 콜옵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콜옵션을 추적해야 되는데요. 차이점은 6월물은 외국인이 매수했다라고 딱 드러나고요. 자, 차이점 중요합니다.
6월물 콜옵션은 미니 콜옵션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딱 정해져 딱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한 것. 근데 이제 7월물 콜옵션은요. 대량 매수가 들어왔지만 투자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외국인이 했을지 개인이 했을지 기관이 했을지 잘 몰라요. 매수 포지션은 누가 했을지 매도 포지션은 누가 했을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외국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콜옵션 매수 베팅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매도 포지션은 이것도 불분명하지만 국내 기관일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은 국내 기관일 가능성 일단 보고 있는 거죠. 확인은 안 됩니다. 대량 협의 거래, 즉 블록딜을 만들어서 장내 블록딜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차트상 거래량만 발생했을 뿐입니다. 자, 그거를 7월물 차트를 보면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죠. 385 7월물 콜옵션이 대선이 끝난 직후 6월 4일에 11,000계약대의 대형 거래가 들어와 있고요. 얘뿐만 아니라 377.5부터 390까지 골고루 콜옵션의 대량 협의 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청산이 이런 콜옵션에서 나온다면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늘려뒀던 신규 선물 매도 9월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산이 언제 나오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7월물 콜옵션 대량 협의 거래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요. 자,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요게 이제 300, 자, 여기 보시면 여기 385 코스피 200에 385에 해당하는 행사가의 콜옵션으로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요거의 만기는 7월 10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4.1%의 추가 상승을 여력을 두고, 그러니까 그때 매수 당시에 블록들이 있었던 당시의 기준으로 4.1%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1,000계약 정도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 규모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55억 달러죠.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의 환율을 고려하면 1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장중에 이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허클베리피님께서 요거를 제보해 주셨는데, 그래서 장중에는 번역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보니까 혼동이 좀 있었는데요. 점심시간 때 좀 자세하게 해당 원문을 좀 살펴보면서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보해 주신 허클베리피님께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하는데 사실상 대량 협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급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급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살펴보질 않았죠. 근데 이제 7월물을 거래기 때문에 6월 만기가 끝나고 7월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래도 차트를 이제 열어보면서 이상한 점을 찾아냈긴 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기대에 익명의 트레이더는,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보도에서 익명의 트레이더로 했습니다. 익명의 트레이더, 그러니까 투자 주체가 불분명한 어떤 트레이더는 385 콜옵션을 중심으로 377.5에서 395 사이의 콜옵션을 골고루 200에서 300억 정도를 이제 장내 블록딜의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장내 블록딜이라는 거, 수급은 잡히지 않는데 거래는 찍혔어요. 거래량이.
그냥 블록딜이라고 보면 되고요.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7억 5,500만 달러를 이제 베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목상 베팅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베팅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요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385, 기사 제목이었으니까 요 385 7월물 콜옵션에서 11,000계약대의 거래,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는 명목상 1조 원이 넘는 상승 배팅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 385에 해당하는 코스피 200짜리를 승수 25만 원 곱해가지고 11,000계약을 곱하면 이게 1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1조 원대 규모가 나와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7억 5,500만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조 원대의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1조 원대의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1조 원대에 해당하는 수준의 베팅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키웠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385에 이걸 계산해 보면요. 이 종가라고만 봐도 3.58인데 3.58 곱하기 25만 곱하기 11,000계약만 곱해도 대략적으로 한 100억대 규모가 나옵니다. 100억대를 실제로 들어갔고요. 385 콜옵션에만 요게 1조 원대의 베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레버리지 효과가 100배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명목상 베팅 금액입니다. 이런 옵션의 명목상 금액은 옵션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옵션이 대표하는 기초자산의 총 가치를 뜻하며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물 매매 규모에 비해 옵션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거래가 만들어져도 그거를 크게 해석하죠. 뭐 20배에서 30배, 많게는 100배대의 100배대로 곱해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다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작용되면서 이런 명목상 거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말하는 해당 거래의 노셔널 밸류, 이 명목상 가치는 이제 노셔널 밸류, 여기서 아까 전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장중에는 이제 번역본으로 보면, 그러니까 번역본이 번역 나름이어가지고 어쨌든 원문으로 이걸 발견을 제가 못해가지고 그냥 노셔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베팅 가치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385에서 25만 곱하기 11,000계약으로 계산된 1조 500억 원 규모의 베팅을 의미하며 이게 약 7억 5,500만 달러라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약 100배 작용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포지션 가치, 포지션의 규모 이런 걸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100억 200을 찍힌 거랑 비슷한 거예요. 100억 200을 찍혀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6월물도 그렇게 찍혔어요. 그것보다 더 누적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특이한 환경, 특이한 아주 정말 큰 거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큰 거래긴 합니다만 정말 6월물보다 그걸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6월물과 7월물을 다 합쳐놓으면 상당히 크죠. 대신에 이제 특이한 것은 6월물은 장내에 외국인이 산 거고 요거는 이제 블록딜 거래를 통해서 누가 샀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385 콜옵션에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옵션 아까 377.5에서 395에 해당하는 자리에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건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게 다 모두 다 똑같은 블록들이라고 볼 수도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추정치 해가지고 크게 한 100억, 200억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토탈 한 2, 300억 선의 베팅이 대선 직후에 7월물로 콜옵션 협의 거래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현재 6월물의 외국인 콜옵션과 미니 콜옵션 규모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6월물 만기에 펼쳐진 콜옵션 전쟁이 더 중요하고 이후에 7월물이 본격적으로 메인 옵션이 되면 나타나는 거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7월 만기까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콜옵션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며 콜 옵션 과열이 지속될 거고 이때는 V코스피 즉 변동성 지수 즉 공포 지수가 콜옵션의 영향으로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반대로 7월 8일경으로 예정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유예 종료 일정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급등세가 끝이 난다면
해당 7월 콜옵션 블록딜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치 포지션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해치 포지션이 구축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6월물이 더 컸어요. 6월물 콜옵션 규모가 더 컸기 때문에 6월물 콜옵션, 월물 콜옵션, 미니 콜옵션이 갑자기 5월 28일부터 땡겼던 게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만기를 앞두고 크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특히 반대로 이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생명이죠. 콜옵션 매도자들은 100억, 200억에 콜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블록딜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누르려고 할 겁니다. 다만 7월물까지 완급 조절은 있겠지만 결국 385 싸움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게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요. 즉 선물 매수 기반 없이, 오늘도 선물 매수 기반이 없었잖아요. 선물 매수 기반 없이 현물과 콜옵션만으로 만들어진 이 급등세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7월 10일 7월 물 콜옵션 확인된 사항 때문에 그 기간이 7월 만기일까지로 약 한 달이 연장되는 겁니다. 싸움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6월 한정됐던 그 기한을 7월물로 늘려야 7월 만기까지 한 달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콜옵션 전쟁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이에 콜옵션을 추가 매집하면서 선물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콜옵션을 더 사면은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선물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혹은 반대로 콜옵션이 대량 청산되는 경우 등을 다각도로 추적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6월물로 오늘 개인이 97억 콜옵션을 매수했죠. 이거는 이제 환매수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콜매도를 청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56억 콜매도, 큰 수익을 보고 콜옵션을 일부 수익 청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 미니 콜옵션 매도 70억도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보고 한 수천 %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큰 수익을 보고 청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수치이지만 최근 콜옵션의 폭등세를 고려하면 아직도 청산할 물량이 아주 크게 남아있어서 아직은 외국인의 6월물 콜옵션 대량 매수 영향권에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수백억 규모로 대량 청산을 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뒤집힐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하며, 이는 만기가 다가올수록 더 긴장해야 합니다. 만기 3일이면 모든 움직임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화, 수, 목 3일이면 충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나타나면 거기를 따라가는 유연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은 5월 28일부터 집중된 콜옵션 대량 배팅, 미니콜이 이제 포함해서 300억에서 400억 이상 진행됐고요. 주식 선물 매수 등을 통해 2, 3천억이 넘는 기존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손실을, 대형 손실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6월 12일 만기로 한정된 상품으로 급등세가 단기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여기 이전 리뷰 영상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오늘 7월 10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한다라는 겁니다. 6월 만기 이전에도 그 물량들은 언제든지 콜옵션 중심으로 청산이 일어난다면 변화가 생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7월물까지도 이게 연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추적해야 될 기간이 더 길어져서 좀 더 피곤한 형태의 장세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난이도가 더 높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제 더 뚜렷해진 거죠. 상승세 유지가 길어지려면 선물 포지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전히 최근 급등에서는 외국인은 매수가 아닌 순매도 상태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은 선물에 대해서 순매도를 기록한 구간이라는 거죠. 새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충족된다면 증시 자체는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년 1월에서 24년 7월과 연결된 월봉상의 추세빗각, 자, 이거 체크하고 있죠? 연결 선물 월봉상의 추세빗각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85에서 390선인데 오늘 385를 넘어갔죠. 실제로 한 390.5 요 정도에서 만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자리까지도 시도가 될 수 있기도 하죠.
오늘 장중에 385를 찍은 바가 있고요.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부양책 관련 공약 이행 상황, 관세 협상 등 변수도 많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꺾이면 최근 갭부터 단계적으로 메워나가는지를 체크를 또 해야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갭 상승이 발생한 걸 역으로 하나씩 꺾일 때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한 단계씩 풀어가는 거죠. 단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오늘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시기에는 옵션의 매도 포지션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주 전에 극단적으로 6월물 콜옵션 매도 380에 하고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380 6월물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에 0.07 최저점이죠. 한 0.07 가지고 야, 설마 2주 동안에 382로 가겠어? 그 당시에는 2주 전에는 340 정도였습니다. 코스피 200이 한 340 정도, 선물이 한 340 정도. 야, 340이면 지금 300에서 올라왔는데 2주 동안에 뭐 382로 가겠어? 이거는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0.07 가지고 이제 요거 콩고물 먹으려고 계약당 17,500원인데 요거를 한 4, 500계약 예를 들어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약 100만 원 정도의 베팅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380까지만 2주 동안 가지만 않으면 결제상 사실 뭐 결제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까지 급등만 안 하면 그냥 100만 원 여유 있게 그냥 먹는 거거든요. 시간이 내 편이면서 먹는 건데 설마 했던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 만기도 남았는데 요게 385를 건드리니까 0.07에 있던 옵션이 11,000%가 상승합니다. 7.7까지 올라가죠. 오늘 고점이 7.7이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그냥 안정적으로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 안 가겠지. 얘 베팅이 오늘 최대 1억 1,000만 원이 찍힌 겁니다. 이게 1,000만 원이라면 11억이 찍힌 거예요. 옵션 매도 포지션은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즉 지금 변동성 지수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변동성 지수가 딛고 올라서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아직까진 변동성 지수가 다 높은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진행될 때 돌파가 만들어졌잖아요. 결국에는 지수가 선물 지수가 돌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럴 때에는 공간이 뚫리는 이런 시기에는 절대로 반대 포지션에 옵션 매도를 보유하고 가면 안 됩니다.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위험률이 높아지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쉽습니다. 쉽게 한 방에 터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했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는 대박이 될 수 있겠네라고 베팅한 100만 원을 매수로 갔다면 최대 잃는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고 버는 것은 1억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이론적인 구간이 나오죠. 이론상.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오늘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48분과 3시 이렇게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382.5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382.5 위클리 걸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계약수로 양매수를 구축을 했고 금액으로는 이제 풋옵션에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위클리 콜은 마지막에 외국인이 좀 베팅을 했었고 382.5 위클리 풋은 개인 물량을 금융투자가 뺏어가면서 금투의 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가 결제 싸움은 이제 382.5를 가지고 후반부에 콜옵션 쪽은 외국인의 베팅, 풋옵션 쪽은 금융투자의 베팅으로 결제에 들어갔는데 이제 382.99로 종료하면서 외국인이 승리를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매수했던 금융투자는 해당 풋옵션에서 베팅한 모든 금액을 다 날리는 형태로 끝이 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외가의 옵션을 이제 양쪽으로 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사실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 건너뛰었죠. 그래서 어쨌든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한 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한 8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수익금이 좀 줄어서 막판에 금융투자는 9억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14만 주 매수가 잡혀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다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포착되고 있고요. 주요 매물대는 7개월째 같은데 이제 5만 9천 원을 뚫어서 6만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라운드 피겨인 6만 원의 대체 거래소 기준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843억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오전에 한 5,600억대까지 매수하다가 오후장에 위에서 약 9천억 대의 매도, 대량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아침에는요, 외국인이 선물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분당 300억, 200억, 300억이 막 넘는 속도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강력히 매수 구간, 롱 포지션으로 봐야 했어요. V턴, V턴이라기보다 그냥 급속도로 달렸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도 빗각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도 나오고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공부하는 시간, 방송 마지막 시간, 장 끝나고 오후 4시 반, 오늘은 5시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이제 매매일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매매일지를 복귀하면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인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꼭 매매일지를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직접 쓰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보시고 신청 방식에 따라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시면 함께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구간들 돌파, 그 다음에 여기 V턴 다중바닥 만들고 그 자리를 살리는 이런 구간들을 노려가지고 단타를 칠 수가 있는 구간도 나왔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갭 상승 이후에 바로 달려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했죠. 이때는 선물 매수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외국인들이 본장 시작하고 분당 200억대 이상의 매수 속도를 보이면서 달려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나죠. 4일 연속 나타난 것 같아요. 4, 5일 연속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다가 갑자기 다시 다 반납하는 게 며칠, 지금 일주일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6월물에 대해서는 만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선물에 대한 기반 없이 상승을 한 거죠. 콜옵션과 주식 선물, 주식 현물에 대해서 뭐 지주사들이나 금융주들 뭐 등등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으로 구성된 그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선물 기반 없이, 지수 선물 기반 없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884억 대량 매수가 나왔는데요. 사흘간 1조 3천억 이상의 순매수로 제가 임계점이 통과됐다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은 계속 누적 매도를 24조 원대까지 7월 12일부터 하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임계점이 통과돼 버리니까 이제 매수로 환매수 접근을 해버리는 거죠.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이제 24조 원 언더로 떨어져서 23조 9,65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54.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782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 10년물은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변동성 지수는 아까도 봤지만 10.45% 상승한 24.84로 마감했고요. 아침장에는 콜옵션 과열에 의한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왔었죠. 아침에는 콜 과열에 의해서 1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공포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정된 저항점에 막히면서 윗꼬리 달고 나왔다라는 거 좀 전에 봤고요. 여기 오후장에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공포지수도 같이 진정되었습니다. 선물 기반이 없이 콜옵션과 현물로 연속 급등세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선 전후 이제 부양책 효과, 경기 부양책 기대감, 재정 정책 확장하는 재정 정책을 기대하면서 실제로 그 자금이 집행되기 이전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자금들, 특히 외국계 자금들이 단숨에 유입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콜옵션 전쟁을 통해서 단기 급등세를 만든 거죠. 만기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7월물 옵션 콜옵션이 들어왔지만 6월물만큼은 6월 12일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7월물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는 그 뒤의 상황으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외국인은 그동안 3월에서 6월물 선물 매도로, 사실 이거 이후에 이전에 장기 매물은 사실 외국인들은 매도가 더 많습니다. 계속 매도를 시도해 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누적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가 더 많은 상태긴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3월물과 6월물의 선물 매도 큰 손실을 봤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대량 손실을 봤던 것을 이제 콜옵션과 현물, 주식 선물 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데 만기를 앞두고 청산 거래를 동반한 순간적인 급변동성에도 주의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유연하게 따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요. 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면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연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오늘 관점이 내일 바뀔 수도 있고요. 단 1시간 전에 관점이 바뀔 수도 있고요. 순간적인 거래가 폭발한다면 1분 전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태세가 바뀌면 그 태세를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과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길어졌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